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 이거 경구용 치료제 임상 신청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떤 내용, 중요한,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매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는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갖지만 현실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아, 세력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올리는 주체는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좋은 내용이 나오고 주가를 하락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좋은 내용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반등도 약하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10월 달에 수급을 보면 10월 초죠. 초에 보시면 개인들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오면 물론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승할 수 있지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던져야 하는 매도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리고 좋은 기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 개인의 수급으로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올려주는 모습이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받아준, 그리고 물타기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는 거는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매도, 과연 여기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실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것. 네, 한번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호재가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을 상대 제약바이오 종목 분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죠? 의미 없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올라가면 그 호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올라가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적용이 됐지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그 내용을 안 보고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에도 뭐 HLB 영상에서 이제 포함해서 짧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리를 어떻게 저항받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자리를 잡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양봉, 지금은 양봉이 아니라 바로 음봉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어요. 양봉을 만들었다가도 자리를 만드는 척하고서 밀면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럼 여기까지 빠질 줄 알고선 정리하는 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흐름상, 그리고 자 뭐 이렇게 전 저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자 한번 보시면 지금 가격대를 보면 이 전 저점을 대충 볼게요. 대충 보면 23,500원입니다. 23,500원에 대해서 자 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분석했던 라인이고요. 23,500원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한번 지지가 돼요. 지지가 되고 저항받고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선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대응하는 또뭐 개인일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어디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프로그램 외인, 자 여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는 모습, 그 이 안에서도 분명히 대응을 하는 개인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일단 지난 내용이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상황이냐. 여기서도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중기평선이 120주, 120선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걸쳐 있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여기가 단순히 이평선 자리가 아닙니다. 이평선 자리가 아니라 이 위치를 지지해줬던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된다. 반등이 나와야 된다. 단기 규칙 반등이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위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네, 조금 더 좀 깨끗하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장기평선 200선과 120선에 대한 중간 근처에서 돌려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줘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돌려준다라고 해서 이 과거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장기로 보겠다. 중장기로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길게 봐야 돼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빠지고 나서 보면 대응을 할 걸, 매도할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은 알 수가 없어요. 앞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서 안 되면 뭐 손절.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돌려줘야 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려야 된다. 돌리지 못하면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락. 그 하락이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또 하락이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응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대응은 쉽지 않으실 텐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난 대응 안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비중이 크다? 이건 안 돼요. 이미 1차 물량이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1차 물량이 많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돌려주는 자리가 보인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비중이 소액이다. 1차 매수가 어딘지 몰라도 그러면 가능하지만 비중이 큰 상태에서 1차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